몰입된 상태의 특징은 기량이 일단 올라가요. 기량이. 그러니까 뭐 신들린 듯이 일을 하게 되죠. 뭐 그러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지적인 기량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해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에 따라 나는 행복이 더 비중을 둘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기량에 더 둘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행복을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신들린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풀가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몰입을 하니까 그 3년에 박사학위 하나 받는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3년을 몰입을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런 느낌이에요. 1년에 박사학위를 하나씩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전문가 같아요. 신참 박사들 100명하고 해도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비유하면 바둑 두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1급이 10급 100명하고 둬도 1급이 이깁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몰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기를 계속하면은 세계 최고가 되죠. 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누구나.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몰입을 해서 경쟁력을 계속 올려라. 그 저압 다이아몬드 전에 이제 몰입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몰입해서 제 분야의 연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압 다이아몬드 분야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따놓으신 분이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해야 돼. 제가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야.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애착도 없고 저압 다이아몬드 그 CVD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그 Chemical Vapor Deposition. 우리말로는 화학 증착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근데 내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맡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난 석사 실력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몰입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몰입을 적용하자.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왜 다이아몬드가 저압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몰입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답을 찾았어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동소체라고 그래서 탄소로 돼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상압에서는 흑연이 안정하고 고압에서 다이아몬드가 안정해요. 그래서 고압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안정한 영역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저압은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안정한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해보니까 메탄, CH4, 거기서 C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가는 경로가 있고 흑연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불안전한 곳에서 물이 꼭대기에서 흐르는데 이게 제일 아래가 흑연인데 그쪽으로 가는 장벽의 높이가 높으면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준안정한 다이아몬드로 가는 경로의 장벽이 낮으면 그 장벽을 속도론적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낮으면 준안정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주일 만에 됐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기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기판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철 기판을 놔두면 여기는 검댕이 만들어져요. 검댕은 뭐냐면 끓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묻으면 이게 백목가루처럼 묻어나는. 그거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 기판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물질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물질이 여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판에 따라서 여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묻어내면 이게 손으로 묻어나는 결합력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백목가루처럼 묻어나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FE를 쓰면은 검댕이 만들어지네. 내가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인데 그래서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걸 안 쓰면 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힌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가 이제 집중한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는 철기판에서 검댕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내가 이해하면 저압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한 거죠. 저는 한 일주일이면 해결할 줄 알았어요. 경험상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다 해결이 되니까 일주일이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했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가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의 기본적인 그 학문적 체계가 그러니까 누클레이션, 이게 핵성성이라고 이제 뭐가 생겨나야 되거든요. CH4가 기체 상태에서 이제 이 고체가 먼저 핵생성이 일어나고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생성과 성장이라는 그 현상이에요, 그게.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주로 대학교 때 또 대학원 시절에 공부했던 수준. 그건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거든요.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핵생성이 뭐다. 완전히 이해했고, 성장이 뭐다.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더 이상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검댕이 생기는 관찰을 해보니까 철 기판에 끝에서 타고 올라와요. 뾰족한 데서 이렇게 더 잘 자라는 거죠. 뾰족한 데서. 성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려면 이걸 만드는 그 재료들이 전하를 띠고 있나? 전기를 띠고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기를.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뾰족한 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 그거를 확인하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전류를 재면 돼. 쟀더니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니까 1제곱센치당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내가 80억 인구 최초로 안 거야.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에 엄청난 전하가 흐르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소스들이 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하전된 나노 입자가 떠 있는 거예요. 1, 2나노짜리가 이렇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까지 제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됐어요. 아, 여기에 허공에 지금 하전된 나노 입자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안 가고 이쪽에만 오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얘가 다이아몬드도 만드는 거예요. 결정성장 이론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건 다 원자가 만든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교과서를 믿고 나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얘들이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를 이런 나노 입자가 만든다는 거는 결정성장 업계에서는 진짜 놀랄 일이고 기존의 교과서 이론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 사실을 제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걸 1년 반이 걸렸어요. 딱 해결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죽게 됐다 그러면 아쉬울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내 삶을 다 불태우니까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일단 그거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우리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우리 가족한테 알려야겠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아빠 유명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업적이고 한 분야를 연 거예요. 물론 내가 교과서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다 거절되고 4년 만에 이제 어셉트가 되고, 지금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책도 내고 제가 논문을 서울대 교수가 돼서 100여 편을 쓰고 학회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되게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지동설을 얘기를 했다고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요. 그럼 사람들이 새가 자기 둥지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인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1년 반을 그냥 미쳐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 거야, 가도.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아, 이게 몰입에 의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몇 달, 몇 년 이렇게 보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몰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럼 예전에 큰 성취를 이룬 분들이 몰입한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란 게 한결같이 다 몰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몰입을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업적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거는 제가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난제를 해결하느라고 이제 하루 종일 다 쓰잖아요. 굉장히 진전은 없고 잡념이 들어오면 또 다시 하고 이걸 한단 말이죠. 요거는 지루함이에요. 지루함과의 싸움인데, 이제 걱정이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른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한다. 이게 오죽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됐겠느냐. 우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내 능력은 그 사람들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하고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종국에는 해결도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에 차서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제 몰입을 하기가 힘들죠. 도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은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거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절대로.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을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한 30%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도전하겠다. 내 능력을 다 불태우겠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거는 결과를 신경 안 쓰는 거야.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면 몰입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가면 어느새부터 걱정은 싹 없어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다 의미를 둬라. 내가 지금 1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리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런 진인사 대천명 같은 자세죠. 이 자세를 가지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요. 제가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지만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만에 뭘 해결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결하는 경우가 8, 90%가 해결이 돼요. 이제 1, 20%가 해결이 안 됐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해결은 못했는데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2주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노력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도 이 생각만 했고 또 관련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관련 문헌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자나깨나 이 문제만 생각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노력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 상사가 없죠. 감동을 받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그게 절대적인 최선이고 본인도 만족하고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상사가 이제 문제인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도 성장을 해요.